안녕하세요. 아드인문사회 아카데미에서 현대영웅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40대 남성을 구조한 김규영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분은 그 36대 간호학과 3학년생으로 그 당시 나이는 26세였습니다. 지금 벌어지는 영웅적 행동은요, 2013년 11월 27일 날 지하철 금곡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, 현지증으로 어떤 40대 남성이 지하철 선로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.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분이 아마 갑자기 뭐 술을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. 아마도 그 신체상의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선로로 떨어졌는데, 그때 그 열차는요, 지금 보시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차는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고 있었고,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떨어진 이 추락한 이 40대 남성을 구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요, 이런 본능적으로 이 김규영 씨가 선로로 뛰어들어서 선로 밖으로 이렇게 구조해냈습니다. 뭐 대단히 이제 영웅적 행동이죠.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에 의해서 구조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물론 이 당시에 이 지하철 그 선로 그 선착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열차에 대해서요, 여러 시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아마도 안전하게 이 열차가 다행히도 급격히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여러 시민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겠지만, 그러나 그 협조를 끌어낸 근본적인 역할은 역시 이 김기영 씨와 같은 분이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구조행위에 뛰어드는 영웅적 행동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. 즉 영웅적 행동은 타인에게 뭔가 전파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널리 우리가 알려지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런 사회적인 하나의 규범이나 가치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김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응급처치술을 배웠을 거고요. 그래서 이 40대 남성의 그 이마가 찢어졌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거기서 피가 흐르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을 이제 잘 해주었다 그럽니다. 김기영 씨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. 다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. 즉 나의 안전이나 나의 그 희생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. 이런 자신도 모르는 인간에 대한 인본주의적 태도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던 분이고요. 그 스며든 것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표출돼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분은 분명 영웅인 거는 우리가 재론을 할 가치도 없는, 재론을 한다라는 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이 될 것 같아요. 분명한 영웅이 맞습니다. 그 결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지만 2014년도에 S-OIL에서 올해의 시민 영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민 영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. 그런 과정에 이제 널리 그 사람들 속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그 뒤에 이제 우리 세인들의 관심에서 잊혀졌는데요.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이제 간호사로도 좀 일을 하고 또 대학병원이 조금 잘 맞지가 않아서 또 다른 병원으로도 한 두 번 더 이렇게 전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는 과정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보람스러운 직업인 건 분명하지만 적성에는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다 그럽니다.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간호사 경력을 가지고 소방관으로 특채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아마 알게 되었다 그러고요. 그래서 그 소방관 특채 시험에 이제 응시원서를 냈다 그럽니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는 소방관 특채다 그러면은 뭔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만 가지고 한 번 그냥 쭉 뽑는 걸로 이렇게 한 사람 그냥 쭉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. 이렇게 간호사 경력이나 응급구조사 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그 여러분들 중에서
아마 그 정해진 인원을 이제 선발하는 구조이니까 시험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기 시험 뭐 3과목을 또 봤고, 그 다음에 체력 검정도 6과목, 또 민몸 일으키를 비롯해서요. 그리고 이제 면접도 2차례 걸쳐 실시가 되는데, 하나는 단체, 즉 이제 집단 면접을 한번 한 게 있고, 또 개별 면접을 한 것도 있고요. 또 그 다음엔 적성 검사도 했고, 또 신체 검사도 했고 해서 일반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과 이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됐죠. 다만 이제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것 뿐이고, 또 이분들은 경력자 위주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분들 그 경쟁률이 조금 더 떨어졌을 거라는 그런 추정만 할 뿐이지, 실제로는 특채라는 말을 붙이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김기영 씨를 오늘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. 소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, 우리가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나의 그 희생을 무릅쓰고요. 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 개인에게 닥칠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구조하는 이런 영웅적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,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. 분명히 그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테니까요. 그러나 이런 영웅적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가 좀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김규영 씨를 소개를 오늘 이제 특별히 드리고 있습니다. 즉 소방관으로 특채를 하면 하는 거지, 여기에 뭐 시험을 여러 차례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한다.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분의 자격을 거기에 미치냐 못 미치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. 이분의 경우는 이미 이 시민영웅이라는 일반의 칭호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요.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처우를 우리가 좀 개선해주고, 또 이분들의 를 보상해준다는 차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, 이분은 좀 더 쉽게 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. 이런 것이 어떤 특권화 시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결국 우리 사회의 영웅적 행동이 널리 이렇게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크지 않은 이런 보상을 약간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사회는 좋은 사회로 진일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이 영웅적 행동을 한 우리가 시민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회적 보상이 있다면, 그것이 그렇게까지 그 문제가 우리가 삼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. 오히려 이분들의 행위를 더 격려해주고 자극해줄 수 있도록 그런 점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사진이요. 김규영 씨가 되겠고요. 아마 이제 소방관으로 이제 근무하는 그 사진은 5월 12일 날, 2020년 5월 12일 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지금 이제 30대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평범한 분이시죠. 자, 오늘 이제 시민영웅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김규영 씨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요,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남을 구조하는 그런 행위를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할 수 있을까?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의 현대영웅으로 김규영 씨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엔 다른 영웅을, 현대영웅을 조금 이제 찾아보고요. 또 좀 이렇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을 한번 그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